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3월 21일 현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799명이고 이 중 2,612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47명이고 격리 해제는 3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와 관련하여 안타깝습니다만 어, 지금 2시 현재로 2건의 추가 발생이 있어서 사망자는 하루에 총 10건의 증가를 보이고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발생으로 보면 대구와 경북이 다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0.7%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 전일 대비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8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분당재생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중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42명의 확진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효사랑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재까지 87% 진단검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총 19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달성군에 소재한 대실요양병원에서 전일 대비 5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6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시에 소재한 서요양병원에서 현재까지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서 내일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 검사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입국 과정 중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2개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3곳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현재 7개소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송하여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르도록 조치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특별히 인천공항검역소 전 직원과 함께 필사적으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여행자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입국할 때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를 하고 자가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입국자들도 있지만 그 지역 이외의 입국자분들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각종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 또는 1339로 문의를 하시고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선별 진료소까지 이동할 때에도 되도록 자기 차량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이동하며 진료를 받으실 때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99.3%가 손위생을 철저히 지킨다고 답을 주셨고 93%가 외출을 자제한다. 또 88.9%가 모임이나 종교 행사에 불참한다. 그리고 75.4%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한다라고 답을 주시는 등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가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신 분이 응답자 가운데 57.5%,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즉 주변 이웃들은 필요시 자가격리 등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것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65.0%에 이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듭 이러한 실천과 또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생활방역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집에서 머무실 때에는 저희가 그동안 5가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 환기 실천 등을 당부드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에서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그 코로나19가 2003년에 창궐한 사스하고 유전적 배열이 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은 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좀 코로나19에 적용하는 임상 과정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뭐 사스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코로나에 뭐 적용하는 임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좀 있었는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된 부분인데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이게 과도하게 분비돼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현상이 코로나19의 어떤 특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이게 좀 의문 해소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증상 관련해서 전체 환자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 지금 무증상을 보였는지 그 파악된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안, 또 하나는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서 그 혈장 치료제 이뮤노글로불린을 추출해서 개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물 재창출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치료 목적으로 이미 승인받은 항바이러스제 등을 이 코로나19에 적용해서 실험해보는 방안,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새롭게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단 질문하신 것은 약물 재창출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신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그 기존 약물 중에 한 20여 종 이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또 출연연구소, 산업체 등 제약회사 등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칼레트라라든지 또는 아비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약물 재창출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외에서도 이 약물 재창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그 칼레트라와 관련해서 임상 2상 및 임상 또 3상 등이 준비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클로로퀸이라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임상 3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비간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아비간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쭉 말씀드린 약물 재창출을 포함한 그런 네 가지 분야의 치료제 개발 자체가 그 비록 그 상당히 빠른 경로를 통해서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어느 정도는 효과에 대한 검증 등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상하기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임상 시험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내외 중에 뭐 다 통틀어서 주로 해외가 주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임상 시험을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일단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그 사이토카인 폭풍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꼭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어떠한 병원체를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해서 물론 뭐 저희도 전문가분들한테 확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면역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면역이 폭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그 방어를 해야 될 병원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에 공격을 가하는 그럼으로써 전신의 장기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중앙임상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일선에서 환자를 보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께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 국내외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이러한 환례 또 그거와 관련된 어떤 치료와 관련해서 뭐 위험 요소 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은 또 관리에 저희가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임상의 그 일선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통해서 그 치료와 관련된 여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증상 감염 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그 역학적 자료를 소위 깔끔하게 가다듬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어떤 발생에서는 무증상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이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코로나19의 경우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이틀, 뭐 그 전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분출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그 도전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무증상의 정확한 비율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토카인 뭐 폭풍에도 답변 드리면서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환자 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 질병관리본부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어떤 논문화하면서 자료를 또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서울 당산기자실에서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신재우 기자입니다. 104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주셨는데요. 아직 언론을 통해서는 103번째까지만 알려져 있어서요. 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저도 정신과 전문가로부터 듣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 참 이 그 번호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104분의 사망자 고인이 되신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104번째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5년생이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질문하신 기자님은 104번째만 지금 원하시는 거였죠?
오늘 발생하신 분 정보가 있으시다면 같이 아, 말씀해 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아페펙 3번째 환자분도 33년생이시고 일단은 기저질환 그리고 시간은 좀 상당히 흐르긴 했습니다만 악성 종양으로 수술 경력 등이 있는 그런 사례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대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하신 분들인가요?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중에서 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유시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그 영남대병원 실험실 관련해서 조사 중이신 거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거나 중간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남대 병원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담당 센터장이 현장을 다녀왔고 오늘은 이상원 팀장이 그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진단검사관리 총괄팀장입니다. 네, 영남대학교 병원 코로나19 미결정 검사 관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병원은 그 고인이 생전에 채취했던 그 뇨와 객담 그리고 음성 대조군 검체에서 미약한 PCR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양성 판정에 미흡한 수준으로 미결정 판단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관리위원회 확인을 통해 최종 음성 판정하였습니다. 본 미결정 반응의 원인은 일시적 일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며 영남대 병원의 검사 신뢰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의학회의 그 공동조사 결과 근본 사망자 미결정 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진행된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유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환경 검체와 진단 키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실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며 제거 가능한 일시적 일부 오염의 문제로 확인하였습니다. 영남대병원은 검사실 안전을 유지하고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된 장소 및 장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환경평가를 통해 오염 제거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검사 재개가 가능하다 판단하여 이를 영남대병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질병관리본부와 영남대병원의 견해가 모두 일치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담당자분 모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당산 기자실에 있는 기자님 계십니까? 네. 예, 있으시면 말씀해 네. 주십시오. 소속 예, KBS 천효정입니다. 일단 요양병원 집단 감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요양병원 상당수가 감염 관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또 가장 최신까지 집계된 요양 시설이나 또는 요양병원별 확진자 집계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현재 그 특별관리지역 특히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례들이 발견이 돼 왔습니다. 오전에 대구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전파 연결고리가 끄트머리에 닿아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곳이 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등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 요양병원을 비롯한 이런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지침을 통해서 감염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 또 계속 그 종사자와 그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발열 감시 그리고 되도록 외부에서의 출입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조기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진단 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종사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나 의심이 되면은 종사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 현재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도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0.8% 정도 어쨌든 그 과거부터 감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취약성을 지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기도 하고 제대로 시행되도록 저희가 필요한 어떤 물자도 충분히 공급해 드리는데 노력을 하면서 계속 단기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와는 별도로 어찌 보면 의료기관 전반의 병원 감염 관리 대책에 있어서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요양병원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감염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개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방역 당국으로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같이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그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해서 따로 좀 그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CBS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CBS 황영찬입니다. 영남대의 일시적 일부 오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약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가는데, 근데 어쨌든 진단 검사에 오류가 생긴다는 게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같아서 다른 실험실에서 오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염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원인은 뭐였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뭔지 좀 여쭙고 싶고 또 어제 20대 환자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고 오늘 위중 중증 환자분들 상황과 다른 또 젊은 층 상황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영남대 병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상원 팀장이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저 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검체의 양성 대조 표본뿐만 아니라 가건물뿐만 아니라 그 대조하는 음성에서도 이제 양성이 나왔다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그 한 번의 검사에 있어서 어떤 실수 내지는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혹시라도 다른 검사상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어제 이제 조사를 시행을 한 결과 다른 문제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실험실 내에 다른 또 오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과 관련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또는 실험 과정에서도 불가피한 어떤 오류나 잘못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거나 아예 구조화됐거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그 인증을 해준 검사 기관에 대해서 계속 평가와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통해서 질이 안전하고 또 수준 높게 유지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의 그 환자와 관련해서는 그 일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의심된다라고 판단을 일단은 그 해당 의료기관의 주치의께서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환자 상황이 위중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좀 더 뭐 더 위중도가 올라갔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환자 중에 위중, 중증과 관련해서는 곽진 팀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진 환자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입원 환자분들 중에 중증도에 따른 분류 현황입니다. 중증 단계 이상으로 총 94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중에 중증 단계가 32분, 그리고 위중 단계가
62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그 20대에서의 위중 단계 한 분, 중증 단계 한 분, 그리고 40대에서의 그 위중 단계 한 분, 그 현황은 변동 없습니다. 예, 혹시 당사안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예,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월 20일에 첫 국내 유입 사례를 발견을 했고 2월 28일에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유행이 있어서 최고로 많은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약 40일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유행의 정점에 이른 후에 발견된 규모로만 보게 되면 하루에 뭐 2자리 숫자가 됐든 3자리 숫자가 됐든 어쨌든 확진 규모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해외 유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내외 중에서도 특별히 해외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 철저한 입국자 감시 그리고 국내 전파 확산 차단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자료를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1선의 우리 검역관들이나 그 검역소장을 비롯한 요원들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 시설에 일단 이동을 했다가 다시 가거물을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결코 한두 케이스라도 다시는 유입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일찍 발견해서 차단하겠다는 저희 방역 당국의 의지를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남대 병원 의료원 등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아까 그 브리핑 자료도 있지만은 개인위생을 실천해 주시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참여, 협조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고 더군다나 한 분 한 분의 의료인들의 땀 그리고 헌신 심지어 자원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대한 지원 등이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는 곳곳에서 빠르고도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확실하게는 지금 그 역학조사를 통한 한 케이스 한 케이스에 대한 발견, 규명, 차단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개개인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감염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이나 또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망 규모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사망률도 1%를 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앞으로도 아마 요양병원 등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저희 입장입니다. 되도록 고령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 요양기관 또 요양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내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그 해당 시설에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염 관리에 힘써 주시고 저희도 그러한 발열 감시나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